제가 살 집을 짓기 위해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땅을 매입할 때도 개발 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개발 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왜 제가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최근 경기도에서 2000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은 A씨는 1,5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 항목은 바로 개발부담금이었는데요.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아무런 안내조차 받지 못한 데다 조성한 업체가 따로 있음에도 그에게 개발부담금을 고스란히 따앉게 되어서 억울합니다. 이 얘기는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이나 분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발 부담금인데요.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일종의 이익 환수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의 부담 주체와 언제 부과되나의 부과 시점입니다. 이런 사유로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 지자체로부터 토지이용 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서 시행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차액의 일부를 사유로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990년 1월 당시 개발이익 목적의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보통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되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66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 부과됩니다. 개발부담금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 하면은 개발 전 지가가 있습니다. 그 지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플러스하고요. 그리고 개발비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목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목을 해서 사업 시행자는 본인의 수익을 포함을 시켜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발이익이라는 금액의 전체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익의 25%를 부담을 시키는 제도가 개발부담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발 전 지가가 30만원이고 최초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토목비용이 20만원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들었습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세 개를 합하면은 총 금액이 6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익 부분은 40만원 정도, 평당 40만원 정도가 될 건데요. 이 40만원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의 약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을 시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를 분양받은 매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돼서 뒤늦게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세금 부과 기산일이 해당 토지 매입 시점이 아닌 개발 인허가를 받는 시점이어서 개발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토지 매매 시 바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닌 탓에 거래 과정에서 이를 알기 힘든 데다 사업자나 중개사들이 거래 상사를 위해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매수자들이 뒤늦게 깨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부담금의 근거 법률은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부과되는 대상 사업에 8개 사업 총 41개 유형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전원주택 부지 분양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택지 개발 사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도 다 포함이 되고요. 대상 면적은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쪽 지역에 300평 이상 개발을 할 때 부과가 되고요. 비도시지역, 보통 전원주택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500평 이상 개발을 했을 때 부과 대상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체 면적에서 200평 정도만 분양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자가 초기에 약 5000평 정도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사업 인허가 시점에 벌써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한 단위 면적당 표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 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사업 시행자가 사서 토목 공사를 할 때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그 비용 전체를 전부 다 인정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위 면적당 표준 비용 단가가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이 바로 개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이 비싸진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전원주택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는 납부 의무 승계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인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선뜻 구매하기보다는 개발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토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과 직접 지자체 허가부서에 개발 부담금 부과 여부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 후 40일 이내 개발 비용 산출서를 자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만 분양을 받아서 내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서 준공이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이 건축물 준공 이후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토지 분양 시에는 이러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부담금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원주택 토지를 분양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토지 분양 금액에 각종 부담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절차를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